자다라 스토리지의 김지욱입니다. 온프레미스 앤 클라우드 백업 A2G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컨버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그 TOC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컨버트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기능들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컨버트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순으로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컨버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저도 이럴 때 손 잘 안 드는데 네, 아마도 그 좀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걸로 생각돼서 네, 제품 소개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는 1996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설립된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 11년째 700여 개 이상의 그 고객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지금 20에서 30% 정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심파나라는 그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심파나라는 이름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요. 컨버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컨버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AWS와 컨버트의 리더십입니다. 컨버트의 특징에 대해서 단일 관리 솔루션, 그 다음에 단일 통합 아키텍처, 그 다음에 스토리지 통합 연계 복제 및 스냅샷의 가장 광범위한 지원, 27개의 벤더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플라이언스가 포함된 평가에서도 2014년부터는 리더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한 것은 현재 좀 사실인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현장에서 그 컨버트라는 솔루션을 지원을 하면서 컨버트의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면서 가장 체감되었던 컨버트의 장점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컨버트 데이터 플랫폼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그 전통적인 부분부터 믹스드 컨버지드를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클라우드 이르기까지, 피지컬 부분과 그 다음에 VM,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지금 망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단일 플랫폼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띄워봤습니다. 데이터 보호, 데이터 그 다음에 리커버,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브, 그 다음에 뭐 파인드, 유지까지 다 단일 GUI를 통하여 관리가 되고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싱글 플랫폼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컨버트의 차별성으로서 그 솔루션 관리 및 인프라 도입 비용에 대한 어떤 그 절감에 가능한 요소로, 싱글 플랫폼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제가 굉장히 계속 여러 번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제조사들의 그 솔루션을 좀 보시면은 그 포인트 솔루션의 조합이 사실 필요합니다. 뭐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근데 컨버트는 단일 솔루션에서 이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도입 비용 및 관리 인력 비용의 절감의 극대화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컨버트 GUI를 도입을 하시면 그 하나의 GUI를 통해서 그냥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경쟁 제품들이죠. 다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제품들인데요. 데이터 보호 및 리커버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버트는
그냥 심플하게 컨버트 하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제가 기술 지원을 하면서 사실 느끼는 점을 좀 반영을 해서 한 가지를 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컨버트의 차별성으로는 최근 신기술 호환 및 광범위한 에이전트 제공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레거시 환경에서의 파일 시스템 앤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의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등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NAS 백업이나 NDMP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 부분을 보시면은 저건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스냅샷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지원 목록인데요. 이제 프라이빗 환경이나 아니면 퍼블릭 환경까지 다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빙, 하둡이나 GPFS 같은 다중 병렬 로드에 대한 백업까지도 컨버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지원 목록이 보이시죠? 약 한 40여 개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냅샷 매니지먼트.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컨버트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원 폭을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상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스냅샷 매니지먼트 부분은 특히 컨버트가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스냅샷을 이용한 백업을 지원하는 목록인데요. 프라이빗과 퍼블릭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은 실제로 컨버트 GUI에서 해당 하이퍼바이저들에 대한 어떤 컨피그를 구성할 때 뜨는 모습을 그대로 캡처를 한 것입니다. 현재 VM웨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그리고 그다음에 RHEV, 그다음 시트리스 젠까지 동시에 다 지원하는 솔루션은 컨버트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컨버트가 가상화에 이어서 또 스냅샷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인텔리스냅이라는 이름의 기능인데 스토리지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 스냅샷 기능은 스토리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컨버터에 연동을 해서 백업을 수행하는 기능인데 실제 운영 스토리지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스냅 공간을 또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원되고 있는 스토리지 대부분을 컨버트는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엔지니어 지원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은 정말 컨버트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컨버트는 현재는 이제 V11이라는 메이저 버전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 버전 아래에 각 버전별로 V9이나 V10 같은 경우에 15개의 서비스 팩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팩에 어떤 정의를 좀 보시면 스케줄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음이고 그 다음에 초기 버전을 배포한 이후에 누적된 하객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향상 및 소프트웨어 이슈 해결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한 서비스 팩을 제공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서비스 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시장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팩을 90일 주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90일 주기로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팩이 새로 나올 때마다 신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컨버트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한 부분을 적용해가서 이제 서비스 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신기술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좀 빠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뭐 테스트 버전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 서비스 팩이 나올 때마다 이제 신기술이 나오면 어쨌건 이제 그 지원을 하는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나올 때마다 새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결과를 이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컨버트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이면에 숨겨진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장표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컨버트 소개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컴플리트 백업 앤 리커버리라는 모듈을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 안에 있는 피처로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파일 백업이든 뭐 어플리케이션 백업이든 VM 백업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있었고요. 아카이빙, 뭐 암호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부 다 별개로 구입을 하셨어야 됐었는데 현재는 백업 앤 리커버리라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시면 저 기능들을 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단일 GUI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사실 이 라이센스 체계를 고려하실 때는 용량 베이스로 라이센스를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스턴스 단위, 가상 인스턴스 단위로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서로 어느 정도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고려하시는 어떤 그 고객사의 상황이나 이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품 소개는 좀 드렸고요. 사실은 그 백업 솔루션은 그 어떤 고객의 니즈와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발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어떤 좋은 솔루션이라고 좀 평가를 받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백업을 해야 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뭐 OS만 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가상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기능 소개를 좀 어떤 걸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클라우드와 좀 관련되어 있는 특징들 4가지를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환경에서 컨버트의 기능을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네이티브 클라우드 커넥터, 그다음에 뭐 백업 방식, 중복 제거, 사실 요 관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내용들이고요. 우선은 이제 네이티브 클라우드 커넥터를 보면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아마존 AWS의 그 S3, 그다음에 S3 뭐 i 글래시어를 이제 연결해서 어떤 백업을 수행할 때 별도의 게이트웨이나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소개를 드릴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냥 간단하게 버킷 네임과 그 다음에 액세스 키, 뭐 암호 키를 넣으면 마치 이게 이제 컨버트 GUI에서는 그 온프레미스의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처럼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애저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폭넓은 지원폭을 자랑을 하죠. 40여 개의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타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방식으로 좀 살펴보면 파일 기반, 그다음에 블럭 기반, 스냅 기반 중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백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뭐 AWS 상에서 가상 머신을 하더라도
풀백업, 인크리멘탈, 디퍼런셜, 신세틱 툴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제 중복 제거인데요. 그 컨버트는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독립적인 이제 중복 제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와 뭐 타겟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중복 제거가 가능하고요. 아마존 S3 스토리지에 다이렉트 중복 제거를 할 수 있고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그 게이트웨이 없이 네이티브 클라우드 커넥터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그 S3 스토리지에 다이렉트로 중복 제거를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사실은 컨버트가 AWS에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일 데이터 플랫폼, 단일 GUI,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백업을 수행을 하더라도 단일 콘솔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식 관리와 개별 관리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개별 관리는 어떤 그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어떤 사용자에게 이제 별도의 권한을 줘서 그 사용자는 본인의 그 가상 머신만 본다든가,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 또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입니다. 그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웹 구간에 어떤 보안 이슈를 위한 대비책으로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뒤에서 그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그거를 하나씩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중복 제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제거는 아마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컨버트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중복 제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연한 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말 그대로 그 운영 서버에서 중복 제거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겠죠. 최대 90% 이상의 전송 데이터 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복 제거율이 컨버트는 통상적으로 한 10대 1 정도, 물론 좀 보수적으로도 작을 수도 있겠지만 10대 1 정도로 나오는 걸로 또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제거된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스토리지 공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스토리지, 미디어 에이전트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 네트워크 구간에 어떤 그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타겟 사이드 중복 제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겟 사이드 중복 제거는 미디어 에이전트라는 거는 컨버트에서 좀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저장 장치를 핸들링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나 아니면 센 공간을 통해서 미디어 에이전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이즈만큼 그대로 전송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기 전에 중복 제거를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어쨌건 그 운영 서버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를 사용해서 중복 제거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사실 좀 부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겟 사이드에서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컨버트는 두 가지를 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 AWS의 S3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든 타겟 사이드든 사실은 동일하게 그 중복 제거된 유니크한 데이터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어떤 구성하기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지는 조금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중복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타겟 사이드에서 중복 제거를 할 것이냐 온 사이트의 어떤 그 인프라 환경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운영 서버에 부하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타겟 사이드가 될 것이고요. 나는 뭐 운영 서버에 부하가 좀 와도 괜찮은데 운영 서버 온프레미스 사이트의 네트워크에 부하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타겟 사이드 중복 제어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에 있는 S3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는 다 중복 제어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미디어 서버, 미디어 에이전트, 미디어 서버가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확실한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구간에 대한 어떤 고려를 좀 하셔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풀이라고 해서 컨버트에서 사실 쓰는 용어인데 중복 제거와 신세틱 풀을 조합을 해서 백업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컨버트 중복 제거를 이용한 인크리멘탈 포에버. 그래서 신세틱 풀은 아시겠지만 최초에 이제 풀 백업을 수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중복 백업만 수행을 하는 방식을 신세틱 풀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컨버트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신세틱 풀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대시풀이라는 중복 제거와 결합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제거의 특성을 이용해서 신세틱 풀 백업으로부터 신세틱 풀 백업으로 중복 제거가 만들어지는 해시값을 이용한 풀 백업을 생성한다. 이 부분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신세틱 풀은 실제로 그 파일 레벨 단계에서 풀 백업과 그 다음에 중복 백업을 실제로 조합을 해서 풀 백업을 생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미디어 서버 쪽에 어떤 I/O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파일을 읽어서 이제 머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풀 백업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풀 백업보다 약 30% 정도 더 백그라운드에서 풀 백업을 조합하는 그런 시간이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이제 대시풀은 실제 데이터가 아닌 메타데이터 해시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유니크한 값들만 모아서 풀 백업을 백그라운드로 조합을 하는 걸 대시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I/O가 적고 생성과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약됩니다. 그리고 밑에 잠깐 비교자를 보시면은 풀 백업이 지금 5배 이상 성능 개선 및 시간이 절감됐다. 근데 이제 시간만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제 실제로 디스크 I/O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약적인 향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시풀은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럭 레벨 백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버트 현재 이제 V11 버전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실 이제 새로 좀 이제 나온 기능인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변경된 블럭을 추적해서 스캔 타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감소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블럭만 읽고 백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대용량 파일이나 데이터셋 또는 이제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파일들의 어떤 변경 사항을 이제 파일 레벨에서 검색하기 위한 시간이 당연히 이제 감소되겠죠. 인덱싱, 파일의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위한 어떤 메타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블럭 레벨을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파일 레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제 AWS 상에서 스냅 백업과 사실은 저희가 어느 거에 좀 더 유리한지
그것도 한번 좀 비교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드릴 기능은 그 라이브 싱크입니다.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활용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VM이나 파일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 변경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최신의 복제본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백업이 수행이 되면은 이제 변경물을 자동으로 클라우드나 아니면 가상화 환경에 있는 VM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사용한 복제를 수행함으로써 운영 서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RPO에 맞는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어떤 즉각적인 장애 발생에서 즉각적인 서버 기동 서비스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컨셉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은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백업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방안에 대해서 4가지로 저희가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백업 투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경우를 백업 투 클라우드라고,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에 백업 및 아카이빙을 하는 경우고요. 백업인 클라우드, AWS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DR2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의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 스토리지 복제 및 특정 VM으로 싱크한다. DR 세트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상에 올라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및 업무를 이동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업 투 클라우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겠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일단은 이제 중복 제거를 수행한 백업이 일어나고요. 우선은 단기 보관 및 빠른 복구를 위해서 로컬 디바이스에서 1차 백업본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복 제거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웬 구간 통과를 위해서 암호화가 적용되어 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S3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해당 데이터는 아마존의 글래시어로 또 아카이빙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마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경우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일단은 아마 소산의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테이프나 VTL로 가는 일단 비용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보관 주기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5months나 3months보다는 3months 이상, 1년 이상 장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래시어로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어떤 그런 긴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내에 있는 백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방식이 사실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백업, 에이전트리스 백업 방식이죠. 그 다음에 스냅 기반의 EC2 VM을 이렇게 백업을 받는 거고요. 당연히 파일 레벨보다는 고속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볼륨, 풀 인스턴스 단위 전부 다 복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디스커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VM이 생성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 하더라도 백업에서는 자동으로 그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인 게스트라고 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나 VM들에게 컨버터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백업을 받는 경우인데요. 아마 이런 경우는 어떤 DBA의 정확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로그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내에 이제 다양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레벨에서 관리, AS 스냅샷. 스냅샷 방식은 당연히 에이전트 기반보다는 이제 파일 레벨보다는 고속 백업이 가능하고요. 스냅을 이용해서 전체 VM을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전트에다가 게스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컴볼트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어떤 에이전트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S나 아마존 RDS나 그런 어떤 사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스냅샷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스냅샷을 어떤 보관 주기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단일 GUI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를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DR로 쓰는 경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1차 백업이 좀 수행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는 단기 보관 및 빠른 복구를 위해서 저장해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백업본을 이제 아까 온프레미스 to 클라우드랑 좀 비슷하게 S3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R, 아까 라이브 싱크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온프레미스에서 변경된 내용을 라이브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스탠바이 인스턴스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AWS 상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바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아까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DR을 구성했지만 AWS 내에서도 이 DR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프로덕션 리전에서 백업이 일어나면은 S3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DR 리전으로도 데이터 복제를 한 후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DR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를 함으로써 DR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투 클라우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VM웨어나 하이퍼V를 AWS로 이제 컨버전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는 온프레미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동시에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냅샷 백업 한 다음에 대시카피를 통해서 2차 세컨더리 DR 사이트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REST API를 이용해서 바로 S3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고요. 이게 복제를 한 다음에 온프레임 2차 사이트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미디어 서버에서 타겟 VM의 유형에 맞게 포맷을 변경해서 VM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볼트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볼트는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의 광범위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태까지 이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별도의 하드웨어나 게이트웨이 없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AWS 상의 S3나 글래시어 스토리지에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사실 좀 필요하죠. 그래서 컨버트의 강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중복 제거 및 데이터 암호화 제거,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스냅 관리 및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통합 관리, 단일 GUI를 통해서 온프레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TCO 감소, 그 다음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RTO와 RPO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및 유연한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단일 솔루션 GUI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관리 편의성 제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발표를 드렸고요.
컨버트는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시장에서 그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장까지 영역을 좀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어떤 안녕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의 컨버트가 약속하는 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